검찰이 전세보증금 18억 원을 가로챈 50대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피의자는 입주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신 변제해주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28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가합니다. 김 지사는 총회에서 33차 회의 남해안 남중권 유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할 계획입니다. 교육부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최종 선정된 순천대가 올 한 해 1군 지산학연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학생과 기업체, 연구기관의 다양한 합작품들이 공개 시연됐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추운 겨울을 누구보다 힘들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외출은 엄두도 못 낸다는 독거 어르신들의 겨울나기를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목포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차인 32명에게 전세보증금 18억 원 정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 1부는 50대 A씨가 자본금 없이 부동산 수십 채를 매입하면서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를 양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LH에서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전세 임대주택 제도를 악용한 탓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자가 대부분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A씨는 입주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신 변제해주고 입주자들의 피해 금액은 적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0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28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참가합니다. 김 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남도 대표단은 30일 두바이 엑스포시티 블루존에서 열리는 코프28 개막식을 참관하고 정부 대표단 등 고위급 면담을 통해 오는 2028년 열릴 코프33 남해안 남중권 유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할 계획입니다. 올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28차 총회에서는 파리 협정 이후 협정 목표를 확인하는 전지구적 이행 점검을 결론짓고 손실과 피해 기금 운용을 위한 세부 사항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교육부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최종 선정된 순천대학교가 올 한 해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역과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 일군 성과들인데요. 태양광 효율을 높이는 장치와 ESS 화재 확산 방지 시스템 등 다채로운 연구 성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순천대학교의 2023 지산학연 성과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학생과 교수, 기업체, 연구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는 순천대학교가 지산학연 협력 모델을 중심으로 교육부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최종 선정된 해였던 만큼 성과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상황. 전남도와 순천시, 전남테크노파크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기관 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지산학연 협력을 기념했습니다. 우리 대학이 지산학 협력의 거점이 되어 지역과 함께 발전하고 지역기업과 상생하는 우수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순천대학교에서는 15개의 연구 전시 성과물이 출품됐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화재 경보 시스템이나 배터리 화재 이중 안전장치 등이 개발됐습니다. 학생과 교수, 기업과 연구원 관계자들이 수개월 동안 힘을 모아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시제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재생에너지 사용이 화두인 요즘 눈에 띄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태양광 효율을 높이는 장치가 개발된 겁니다. 일조량이 적을 때 태양광 모듈을 직병렬로 연결해서 발전 효율을 극대화한 스위치입니다. 현재 특허 출원 준비 중으로 안전성과 생산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제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적용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상으로 검증했던 내용이 정상적으로 그런 효율을 얻을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시제품이 효과가 있다 생각하면은 시제품을 계속 만들 것 같습니다.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 취업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순천대. 지산학연 협력 거점대학으로 떠오른 순천대학교가 의미 있는 성과물을 제시하면서 대학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면서 누구보다 힘들게 겨울을 나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홀로 사는 어르신들인데요. 고독과 추위를 견뎌내며 살고 있는 어르신을 장혜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전남 목포시 유달동에 살고 있는 올해 80살의 강치자 할머니. 비탈진 언덕을 지나 집으로 향하는 길은 늘 험난하기만 합니다. 심지어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눈이 쌓이면 외출은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빙판길에 넘어져 크게 다쳤던 기억 때문에 겨울은 공포나 다름없습니다. 눈 오다 미끄러져 찌러갖고 내추럴 당하고 나 그때 그랬어. 미끄러져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80살 김수님 할머니는 당장 난방비 걱정이 앞섭니다. 30만 원 안팎의 한 달 기초연금으로 전기와 수도세, 의료보험비까지 내면 사실상 난방비가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200리터짜리 등유 한 통을 사려면 30만 원 안팎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마저도 한 달 정도밖에 쓸 수 없어 야간을 제외하고는 보일러를 마음 놓고 틀지 못합니다. 아니 연탄 안 떼. 기름도 나면 났는지 뭐가 있는지 방에 기름도 안 들였어. 전남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가운데 독거노인은 약 25%.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 복지사들이 정기적으로 찾아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경우에는 고독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마저도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추위도 추위지만 무엇보다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 고통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그나마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동네 마을회관도 보일러가 가동되지 않아 한겨울 주민들을 만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지름도 없게 놀도 못하고 대관에서. 전기도 우리가 전기세도 우리가 또 걷어갖고 만 원씩 내. 걷어갖고 전기 안 잘라버리게 전기세도 내고 지금 우리가 그래요. 누구보다도 고독과 추위에 함께 홀로 사는 어르신들. 이들에게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배려의 손길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마스크 해제 등 생활 방역이 느슨해지면서 인플루엔자, 이른바 독감이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꼼꼼하게 예방접종 문진표를 작성합니다. 추운 날씨에 독감이라도 걸릴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저는 매년 맞고 있는데요. 이제 독감이 유행한다 하니까 미리 맞아 두려고 왔어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면서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11월 둘째 주 기준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수는 외래 환자 1000명당 37.4명으로 한 달 사이 약 2.5배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7세에서 12세 84.6명, 13세에서 18세 87.3명 등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독감 환자가 확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과거 겨울철 유행의 증가세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만큼 아동과 청소년은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때는 마스크라든지 개인 손 씻기 위생을 철저히 하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코로나19가 조금 해제되면서 마스크라든지 개인 위생 수칙이 예전보다는 조금 느슨해지는 그 과정에서 인플루엔자 환자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방문하는 경우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여수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잇따라 적발돼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징계 처분을 받은 여수시 공무원은 4명으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거나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정직 1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그동안 여수시에서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지난 2021년 9건, 2022년 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정일 전라남도 의원이 청정 바다 만들기 예산이 대거 미반영된 사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2차 정례회 202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사업과 깨끗한 연안 생태환경 조성 사업 등 바다 정화 사업 예산이 대거 미반영된 것을 지적하며 조속한 사업 시행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바다 정화 사업을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고 지자체에만 떠밀면 연관 사업은 도외시 될 수밖에 없다며 바다 정화 사업의 국비 지원 건의를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된 200톤급 중국 어선이 중국 항구에서 표류하다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해양경찰은 29일 아침 7시 반쯤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중국 화물선의 선주와 연락을 취한 결과 2일에서 3일 전에도 선박을 목격했다는 진술이 확보돼 미립국 정황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한편 사고 선박 선주는 중국 산둥성 위해시 소재 항구에 정박했다가 지난 17일 선박이 보이지 않아 중국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정부의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에 선정됐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34곳이 선정됐고 전남은 지난해 순천에 이어 올해 솔라시도가 두 번째로 지정됐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12인승짜리 7대가 도입되고 내년부터 솔라시도 기업도시 8.2km 구간을 운행하게 됩니다. 전남도는 솔라시도와 F1 경주장, 광주와 영암 아우토반을 연계한 자율차 테스트필드 조성 등 전남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광양에 국내 최초 광석 리튬 생산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전남도는 29일 율촌 제1산업단지에서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1공장 준공식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준공된 1공장은 국내 최초로 포스코 고유 기술을 이용해 광석에서 전기차 배터리용 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설비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2공장까지 준공되면 연간 4만 3천 톤의 생산 능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됩니다. 순천시가 시내버스 승강장에 발열 의자와 바람막이를 설치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역 등 버스 이용객이 많은 승강장과 추위에 약한 외곽 지역의 승강장 등 203곳에 38도까지 데워지는 발열 의자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투명한 비닐 커튼으로 제작된 바람막이를 승강장 41곳에 설치해 찬바람을 차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고흥 유자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약 42% 증가할 전망입니다. 고흥군은 올해 유자 생산량이 약 10,000톤으로 지난해보다 3,000톤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수매 예상량은 8,400톤으로 지난해보다 850톤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고흥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자의 평균 수매 가격은 1kg당 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00원 인상됐습니다. 진도군이 진도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알리기 위한 진도군 농수산물 수출 개척단을 꾸려 일주일 동안 순방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진도군 농수산물 수출 개척단은 LA에 있는 한인시장에서 500만 달러 수출 협약을 진행한 것은 물론 미국 현지 시장 4곳에서 판촉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진도군은 이번 순방이 미국과의 첫 교류라 의미가 깊다며 진도의 농수산물과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미국 시장과 꾸준히 교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영암군 학산면에 들어선 임대주택이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합니다. 영암 학산면 임대주택은 행복주택 18호, 국민임대 82호, 영구임대 20호로 구성된 혼합단지로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신혼부부나 고령자, 소득과 자산 요건을 갖춘 무주택 가구 구성원, 취약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입주 자격이나 임대 조건은 LH 청약센터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